네, 안녕하세요. 망고야입니다. 오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적과 종료 이후 할 차례이고요. 페이지는 8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적과 종료 이전 보상하지 않는 제 하면서 제가 왜 화상병 관련 사례 하나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화상병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네, 얘네들은 보상하지 않아요. 보상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4월 20일에 냉해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6월 15일에 화상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냉해를 입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꽃이나, 보통 꽃이죠. 유과, 아니면 꽃인데 보통 거의 꽃을 이야기합니다. 꽃이 폈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날이 차가워서 수정을 못하고 암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사를 해가지고 열매를 안 맺은 거예요. 10,000개가 열려야 되는 과수원인데 한 3,000개밖에 안 열렸다. 7,000개는 덜 열린 거예요. 네, 냉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밖에 안 열렸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냉해를 입어서 정확하게 3,000개 열렸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거는 이제 용어의 정의 들어보셨죠? 적과후 착과수 조사. 네, 이거를 해야 봐야지만 몇 개 열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아직 모르죠. 적과 착과 조사를 하기 전이니까. 근데 육안으로 봐도 반 이상은 안 달린 게 보입니다. 냉해를 심하게 입은 과수원인데 화상병 확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이분은 적과 착과 조사 요청을 해요. 조사해달라. 나 냉해가 입어서 사과 피해가 심하다. 근데 이미 화상병 확진이 된 과수원은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다른 과수원을 못 가거든요.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람이 옮기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옮기는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좀 민감한 상황이니까 폐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자분들도 민감해하고 하셔서, 아무튼 그 확진된 과원에 들어가면 다른 데 못 갑니다. 그래서 화상병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해요. 그래서 보상이 안 돼요. 이 경우 보상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확진이 됐으니까 조사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네,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확진이 되면 적과 착과 조사를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네, 대신에 공공기관의 매립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6월 15일에 적과가 끝났고요. 6월 20일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7일에 화상병 확진이 됐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러면 얘는 보상이 돼요.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조사를 받아서 몇 개가 줄었는지, 나 원래 10,000개 열리는 과원인데 야 3,000개밖에 안 열렸겠더라. 7,000개 줄었어. 이미 조사가 진행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되고요. 그 뒤에 화상병 확진은 이제 이 뒤에 낙과라든가 적과 종료 이후 손해, 특정한 위험 손해는 보상이 안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화상병 확진 이전에요. 네, 그게 따라서 보상 유무는 달라져요. 화상병 확진되었다고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화상병 확진되었으니까 이거 안 돼는 아니에요. 네, 화상병 확진 이전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네, 그거는 보상이 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과 종료 이유 보겠습니다. 네, 1번 앞번이랑 똑같고요. 네, 겹치는 부분이 꽤 있어요. 2번 수학기에 적과 종료 이후이기 때문에 수학과 연결이 돼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적과 종료라는 거는 내가 이 과수원에 이만큼을 수학을 하겠어라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수학 적과 종료 이후부터 이제 수학기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데,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과 품종 중에 홍로라고 있어요. 네, 저는 부사가 맛있는데 여성분들은 홍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새콤한 맛이 섞여 있어요.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애 있거든요. 좀 크고 울퉁불퉁하고 못생겼는데 색깔은 빨개요. 그래서 홍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물퉁하고 못생겼지만 맛있는, 근데 얘는 중생종인데 얘는 보통 9월 중순에서 말 수확해요. 부사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수확하니까 한 달 반 정도 빨리 수확하죠. 네, 중생종입니다. 적과가 끝나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받고, 네, 용어 정의 들으셨죠?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어차피 이 과목에서 제가 한 번 더 다뤄드릴 거예요. 이 조사를 받고 나서 쭉 이제 8월이 지나서 어떤 재해들이 있겠죠. 뭐 태풍 강풍도 있을 수 있고 뭐 일소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재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고들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거죠. 계약자 불만이 생겼어요. 흔히 말해서 삔또가 나간 거죠. 삔또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홍로를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요. 보험기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11월 말까지니까 버텨요. 수확을 할 때가 한참 지났는데 수확을 안 하고 버팁니다. 일부러요. 그래놓고 사과가 이제 9월 말에 수확을 해야 될 사과인데 수확을 안 하고 버티니까 달려있는 사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네. 당연히 안 돼요. 고의로 수확 안 하면서 발생한 손해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뭐가 있냐면, 요즘에 사다리차가 요즘에는 다 농가마다 좀 대농들은 갖고 있는데, 뭐 영세한 분들은 사다리차 없이 아직도 사다리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그냥, 사람 인건비도 비싸가지고요, 사람 안 쓰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첫 수확날 사다리가 삐끗해가지고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수확을 못했어요. 뭐 사람을 불러서 수확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요, 영세에서. 그래서 달려있는 사과가 수확도 못하고 엉망이 됐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네, 수확하지, 중대한 과실이잖아요. 고의로 사다리에서 뛰어내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이런 것들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초 작업 했고요. 원인 직간접 했고, 얘도 했고요. 6번 보시면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당연히 보상 안 되겠죠. 적과 이후는 특정한 위험이라고 해서 기준이 다 있고, 14m/s 이상의 바람, 강풍 혹은 주의보, 경보 등 해당 특보, 기상특보가 발령된 시군의 바람이어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안 되고요. 7번은 했었고 8번도 했었고요. 9번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수확하는 순간 끝이란 얘기예요. 수확하는 순간, 수확해서 저장 창고에 들어가서는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또 이슈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 배가 있습니다. 배 일소 피해가 있어요. 배는 여러분 유대재배라고 혹시 아시나요? 유대재배라고 이게 뭐냐면 봉지 씌우는 작업이에요. 봉지 씌워서 키우는 이걸 이제 유대재배라고 하거든요. 배 보시면은, 배과수 보시면 봉지 다 씌워져 있어요. 근데 이 봉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봉지 이렇게 있는데 배가 이제 이 안에서 조금씩 크는 거죠. 배가 조금씩 크는데 나중에는 배가 빵빵하게 커서 여기에 딱 이렇게 붙는다고 쳐요. 붙을 때까지 배가 이렇게 나중에 붙어요. 근데 햇빛이 닿으면 아무리 봉지가 있어도 뭐 UV 차단 99 플러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외선을 99% 차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디기도 합니다. 빵빵하게 붙는 경우엔 이게 자외선을 100% 차단하는 고급 봉지가 아니라서, 네, 튀어요. 그래서 배도 봉지를 씌움에도 불구하고 일소 피해가, 물론 무대재배, 반대말은 유가 아니고 무겠죠. 무대재배보다는 낮겠지만 어쨌든 봉지를 씌워도 일소 피해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의 일소 피해의 문제점이 뭐냐면 따서 수확을 해서 저장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그 봉지를 벗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알 수 방법이 없어요. 이 배가 멀쩡한지 아닌지. 저장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봉지를 벗기질 않아요. 봉지를 벗기는 순간 손 탄다고 그래서 상품성이 훅 떨어지거든요, 배는요. 그래서 저장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봉지채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봉지채 그대로 들어가서 납품을 했는데 빠꾸 오는 거죠. 이거 다 뭐냐 이러면서 일소다. 못 쓴다 이러면서요. 저장한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소 피해가 내 배 밭에 일소 피해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 수확할 때 그냥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봉지를 한 나무 붙들고 까봐야 됩니다. 뭐 실제로는 한 나무가 아니고 세 나무 정도 보겠지만 까봐야 돼요. 그래서 일소 피해 정상과 피해과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성이 약화, 과실경도 단단한 부분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상품성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장이 되지 않고요. 11번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 잎 제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이거는 뭐냐면 우리 홍로예를 들게요. 추석사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해 추석이 빨라요. 9월 막 10일 막 이래요. 원래 9월 중하순에 따야 되는데 추석이 빨라요. 추석사과라고 그랬잖아요. 추석 전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라요. 그러면 크기야 뭐 지베렐린 처리 같은 거 해가지고 크기야 키울 수 있겠지만 색깔이 안 들어요. 홍로잖아요. 홍 빨개 해야 돼요. 시퍼러둥둥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색이 들어야 돼요. 나뭇잎이 9월 초면 나뭇잎이 무성해서 빛을 잘 못 받을 것 같으니 잎을 솎아줍니다. 홍로 같은 경우는 특히 잎을 솎아요. 근데 급한 마음에 잎을 많이 솎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에 너무 과실이 너무 노출이 되는 거죠. 색은 잘 들겠지만 너무 노출이 되니까 오히려 일소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연재해에 대한 일소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들어갈 수 있죠. 부적절한 잎소지로 인해서 발생을 한 일소 피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홍로에서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괴를 가지는 건데 12번이요. 병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계약자가 뭐 일부러 딴 건 아닌데 병으로 인해서 낙엽이 발생해서 낙엽이 많이 발생하니까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이 되죠. 병으로 낙엽이 그냥 다 발생해버린 거예요. 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건 또 병이기 때문에 안 되고 간접손해이기도 하고 등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재해라고 보기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도 보상이 안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13번, 14번은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손해보장 특약 보겠습니다. 나무손해보장 특약이라고 좀 처음 보실 건데 사실은 보통약관이 있고 보통약관이 있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특별약관이 있어요. 보험에 좀 특약이라고 하죠. 네, 보통약관 들면 이제 뭐 적과 이전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다음 적과 이후에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이런 거, 우박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는데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면 나무를 보장을 해요. 나무가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유실이 된다거나 매몰, 산사태가 나가지고 묻힌다거나 도복, 바람 불어서 쓰러진다거나 절단, 어디가 부러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무가 죽을 수 있어요. 그 나무 손해를 특별약관에 가입을 하면 나무까지 보장을 해주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 나무 손해를 보장해 주는데 나무 손해는요 적과 종료 이전, 적과 종료 이후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이에요. 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렇게 보장을 해줍니다. 적과 종료 이전 이유 없어요. 하지만 종합이지만 보상하지 않는 것들이 이거 빼고는 다 해준다가 종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결국 똑같아요. 1번 같고 2번 같고 3번 같은데 4번 나옵니다.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이게 어떤 경우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도복이 됐어요. 뿌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통 나무당 이렇게 얼마 해가지고 보통 대충 계산하는 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나무당 얼마로 계산하지 않고 나중에 정식으로 배우는 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제 보장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계약자가 혹은 우리 손해평가사의 시점에서 얘 언제 쓰러졌습니까? 그랬더니 얼마 안 됐대요. 뿌리가 살아있어요. 절단 도복되면서 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세근이나 주근이 상처 없이 그냥 쑥 뽑혔어요. 이거 선생님 다시 심으면 살 것 같은데 회생이 가능하죠. 다시 심으면 살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심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심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요. 이렇게 세워서 다시 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도복되면서 막 세근이고 주근이고 다 끊겨가지고 얘는 심어봐야 끝났다 하는 거는 보상이 되지만, 천운으로 뿌리가 멀쩡하게 그냥 쑥 흙과 같이 뽑힌 나무들이 있어요. 도복되면서. 그런 애들은 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아요.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손해,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논에 과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논에 과원을 조성하면 뭐가 문제냐면 배수가 항상 문제예요. 논은 수도작이라고 그래서 왜 물을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우리 벼 보시면 물이 빠지면 안 되고요. 물을 가둬놓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 이제 벼농사가 이제 조금 그러니 이제 사과나무가 돈이 많이 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벼농사를 안 짓고 이제 복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과나무를 심는데, 보통 논에다가 사과나무 심는 건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두둑 이걸 엄청 해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심는 거예요. 맨 땅에 심으면 안 되고요. 보통 이렇게 배수가 안 되니까요. 많이 올려서 심어요. 그래야 물이 차도 뿌리가 멀쩡하지, 이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썩어버리거든요. 맨 땅에다 심으면 물이 여기서 막 안 빠지기 때문에 뿌리가 다 썩어요. 이런 토양관리나 재배기술 이런 게 안 되면 이거는 자연재해, 비가 와서 물론 나무가 죽은 거긴 하지만 예방할 수 있었는데 예방을 못한 어떤 계약자의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거나, 혹은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외성대목이라고 그래서 사과나무, 자꾸 사과로 예를 들게 되는데, 외성대목, 이 외성이 왜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요, 나무를 두껍게 안 키우고 얇게 키워요. 수확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촘촘하게 심어요. 이걸 밀식이라고 하죠. 촘촘하게. 그러니까 토지 이용성도 높이고, 요만한 땅에 큰 나무 내가 4그루를 심느니 같은 땅에 조그맣게 열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거예요. 밀식으로. 그래서 외성 대목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 여기에 이제 접을 붙여요. 이렇게. 그럼 얘가 나중에 커서 여기까지밖에 안 커요. 접을 붙여서 왜소하게 대신에 촘촘하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아무래도 맛있거든요. 뭐 M9, 뭐 에미리오, 뭐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가 맛있고 금방금방 갱신하고 막 그러는, 요즘에는 그게 추세거든요. 이 대목, 이 접 붙일 때 여기에 나무까지 접 붙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뭔가 소독이나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항상 이 부분이 갈라지고 여기 병이 타고 막 이 부분이 항상 말썽을 부려요. 이 재배 기술은 좋은데 말썽을 자꾸 부립니다. 이래서 생기는 건 자연재해가 아니죠. 그래서 나무가 자꾸 죽으면 이것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6번 보시면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 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 과실하고는 조금 다른데, 과실은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라고 되어 있지만 나무는 원인의 직간접은 빠져 있어요. 그냥 병충해 등 간접 손해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데드사인, 치명타, 이 나무를 죽인 게 뭐냐? 동해다. 나무가 얼어 죽는 거죠. 동해. 근데 우리 사람도 시베리아 한복판에다가 던져놓지 않는 이상 깍하고 얼어 죽지는 않고요. 굉장히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감기에 먼저 걸리죠.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뭔가가 병에 걸려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깡 하고 얼어 죽지 않고 어떤 치명적인 환경에 노출이 되면 그 뒤에 병이 붙어요. 근데 이 병이 붙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원인에 직간접 붙지 않고 병이니까 안 돼요가 아니고요. 이 치명타가, 그러니까 병이 붙는 환경이 자연재해라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병이 붙은 이 병 때문에 죽은 거라면 그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나무 손해는 굉장히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이 나무의 치명 요인이 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조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로 이가 병 때문에 죽은 건지, 거의 죽어가려는 나무에 병이 탄 건지, 네, 이 선후 관계가 필요합니다. 과실은 그냥 병이 있으면 안 돼요. 원인에 직간접을 묻지 않고. 네. 근데 나무는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나무는 조금 다르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7번, 8번, 9번, 10번은 다 똑같은 거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한번 쭉 봤습니다. 네, 보상하지 않는 한번 쭉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가종류 이전, 저가종류 이후, 그다음에 나무손해보장 특약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복습하는 네, 계기를 한번 삼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노트 되어 있는데, 네, 강의 노트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강의 노트는 무슨 외우시진 않으셔도 돼요. 말씀드렸지만 네, 강의 노트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에요. 보험 기간인데, 보험 기간에서 다른 것들을 쭉 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보험 기간에서 우리 이거부터 한번 봐요. 과실손해보장과 나무손해보장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약관에는 보통 약관이 있고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네, 그때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대상 재해를 보시면 과실은요, 적과종료 이전과 적과종료 이후로 나뉘고요. 적과종료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다음 적과종료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로 이렇게 특정한 재해를 보장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은 적과종료 이전, 이후 구분 없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네, 이렇게 대상재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괜찮죠? 여기까지. 네, 이거를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 기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대상재해 약관과 보장과 약관과 특별약관, 보통약관 구분되는 것, 그 다음에 대상재해까지 한번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험 기간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입대상 품목 보시면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 있고요. 사과배와 단감, 떫은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과종료 이전에. 왜 그러냐면 보장 개시 보시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이 돼서요. 보장 종료는 적과 종료 시점, 적과 종료 이전이니까 당연히 적과 종료 시점에 보장이 종료되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사과배는 판매 개시년도 6월 30일 초과할 수 없고요. 단감, 떫은감은 판매 개시년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통상적인 적과 종료 시점이라고 해서 보통 이런 데 가로 채워넣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저가 종료 시점이라든가 계약 제24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판매 개시 연도는 그래서 써놓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저가전종합의 방식 보험 그 상품 판매가 2월 달에 시작이 돼요. 네, 2월 달에 시작이 돼서 그해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거거든요. 그냥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그래놓으면 그 유치하게 우기시는 분들 계시죠. 뭐 6월이 뭐 내년 6월인지 내후년 6월인지 막 이러면서 막 유치하게 우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럴까봐 판매 개시 연도라고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통 보험 기간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하죠. 가로 채워넣기를 대비해서 사과배는 6월 30일, 저가 종료 시점, 뭐 단감달분감은 7월 31일, 계약체 24시 시작해서 그냥 암기를 하는데 요즘 추세는 이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저가 종료 이전에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이고요. 저가 종료 이후에 보시면 없는 게 있어요. 뭐 자연재도 뭐 빠지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조수해가 빠져 있죠. 네, 조수해가 저가 종료 이후에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6월 30일, 7월 31일 이거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단답형 문제가 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 요즘 추세에 맞추려면 이런 거죠. 사과로 예를 들게요. 6월 25일에 적과가 끝났어요. 네, 6월 30일 초과할 수 없죠. 세이브 했죠. 근데 6월 27일에 멧돼지가 나무를 다 들이받고 다녀서 멧돼지 때문에 사과가 3,000개가 떨어졌어요. 나무를 다 들이받고 다녀가지고요. 이 사과 3,000개는 보장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멧돼지, 조수의 피해예요. 네, 보험기간의 공부는 이게 진짜 메인이에요. 보시면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저가종료 시점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좋지만요. 저가종료 시점 6월 25일 날 저가 끝났죠. 적과 종료 이전에만 조수해고요. 적과 종료 이후에는 조수해가 지금 없죠. 그래서 얘는 보장이 안 돼요. 6월 25일에 적과 끝났기 때문에요. 아니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요. 이건 6월 30일까지라는 게 아니고요. 적과를 최대한 아무리 늦춰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끝내라는 말이지 얘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멍구쌤 그럼 이분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적과를 6월 30일 이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조수해인 경우엔 그렇지만 나중에 과수사정의 모든 재해 공부가 끝나면 이게 꼭 유리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조수해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보상이 안 됩니다. 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자가 약이 단단히 올랐어요. 약이 올랐습니다. 나는 적과를 아주 늦게 할 거야. 아주 당했잖아요, 작년에. 다음에 약이 단단히 올라서 적과를 언제 하냐면 7월 5일에 적과가 끝났어요. 근데 공교롭게 7월 2일 날 멧돼지가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사과가 2,000개가 떨어졌습니다. 얘는 보상이 될까요? 안 돼요. 6월 30일 넘어서 멧돼지가 들이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장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엔 돼요. 똑같이 6월 27일에 멧돼지가 들이받으면 이 경우는 되죠. 적과 종료 이전 6월 30일 어쨌든 적과는 7월 5일에 끝났지만 6월 30일 이전 피해니까요. 이 경우는 돼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멍구쌤 그럼 적과 다 늦게 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과 이전 사고는 100% 보장되는 게 아니고 70%만 보장된다거나 50%만 보장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적과 이전 사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다 보장되지 않아요. 이만큼만 보장이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 네, 100% 적과 이후에는 100% 보장되는데 보장 비율이 줄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회로 사실은 사과 낙과되는 걸 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런 경우 흔치는 않고요. 저가를 무조건 늦게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 보상하는 재해와 이 기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연관시키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이렇게 외우는 건 당연히 하시는 거고 거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한 단계 넘어가서 이런 실제 사고와 보험 기간과의 관계를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고요.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저가 종료 이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